50대 초반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7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요. 보장 내용이 잘 들어있는지 분석을 받아보려고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저는요, 현재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에 있는데 보험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0대 분의 또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월 70만 원 보험료를 좀 납부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다양한 보험을 좀 가입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뢰자분의 기존 보험 상태 선생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분은 50대 초반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신데 5건의 보장성 보험을 72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건강보험과 암보험, 또 실비보험과 2건의 치아보험을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보장성 보험료에 너무 보험료가 과하게 치중돼 있다 보니까 갱신다는 구조로 돼 있어서 추후에 보험료의 부담이 무척 우려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후 보험료가 조금 더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을 내비쳐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문제점 진단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지 첫 번째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기존 가입한 보험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고액의 보험료 대비 보장되는 금액이 무척 협소했습니다. 암 및 이대 진단비의 그 갱신 기간이 3년마다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추후 보험료의 인상이 우려되는 것이 좀 큰 단점이고요. 또한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한 그 질환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정작 필요한 뇌혈관 쪽에 보장의 범위와 보장 금액도 극히 적었습니다. 또한 보장되는 세부 내용을 제가 꼼꼼히 살펴본 결과 불필요한 치아보험도 2건 중에 저희가 1건을 정리할 것을 저희가 권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높은 보험료를 내고 계심에도 일단 상대적으로 보장이 부족하신 편이다라고 한 줄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선생님 도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께 저희가 리모델링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보험 중에서 치아보험 1개와 실손보험 1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저희가 해지를 도와드렸고요. 대신에 3가지의 보험을 신규 가입시켜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전에 납입하셨던 보험료는 72만 원이었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보험료가 45만 원으로 무려 27만 원이나 저희가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갱신의 특약으로 구성된 보험료를 비갱신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불필요한 보장을 또 정리하면서 시청자분께서도 아주 만족하셨던 플랜이셨습니다. 3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으로 상해 사망과 암 사망에 대한 부분을 1억 5천, 암에 대한 니즈가 되게 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해감과 일반암, 유사암을 1억 2천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대 질환에 대한 부분도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과 또 허혈성 진단비에 각각 2천만 원, 특정 질병 수술비로 1,000만 원, 암 수술비에 1,500만 원, 또 질병 및 저희가 상해 수술비, 또 1종에서 5종까지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까지도 중복적으로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고요. 운전자라면 저희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운전자 보험까지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쭉 보니까요. 기존에 납부하시던 보험료보다 약 27만 원이 좀 절약이 됐고 더 필요한 부분인 보장이 되는 부분으로 변경을 좀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을 쭉 진행하다 보면은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왜 이렇게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그 니즈부터 파악 필요하잖아요.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의 원인은 무관심에서 시작된다고 저희가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보험 가입률이 90% 이상 넘을 정도로 한 분당 하나씩은 다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입하신 상품에 대해서는 보장 내용을 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문제는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많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태반이었으며 이분들은 대다수 이렇게 유지를 하시다가 비용이 또 부담이 돼서 중간에 해지하는 사례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인지를 하고 보장이 또 안 좋게 되어 있다면 다시 바르게 재정비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꼭 필요로 하는 경우가 필요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 말씀을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제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져서 리모델링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런 분들 위해서 뭐 꿀팁 없을까요?
당연히 꿀팁 있죠.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는 게 쉽진 가장 않아요. 맞아요.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제가 3가지 정도 큰 틀에서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험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보장이 많아도 효율성이 낮은 그 이유는 가입하는 목적, 즉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CI 종신인데요. 종신은 구조적 특징은 저희가 한 가지로 말하면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보장이 아니라 남겨진 유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중요한 반면에 또 누군가에게는 굳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 진단비가 8천만 원을 받으셨다면 사망이 2천으로 줄어들어서 뇌나 저희가 심장 질환으로 실질적으로 보상받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CI 종신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다라고 잘못된 오인내로 전달을 받아서 가입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약관상 근거했을 때 중증 질환 시 50에서 80% 선지급 기능이 있지만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받는 개념으로 주계약 이력일 때 또한 범위 내에서도 양성종양이 1.5mm 이상이어야 하며 중대한 뇌졸중 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포함이 되어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본인의 그 방향성과 반대로 CI에 유지하신 분들은 실손 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 또 기간, 납입료, 또 사망의 니즈 등등을 확인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험 가입하실 때 나한테 맞는 목적, 그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첫 번째 꿀팁을 또 방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또 노하우는 없을까요, 선생님? 네. 두 번째는 진단비의 범위는 최대한 넓게입니다. 예를 들어 3대 질병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암 종류별로 분류표를 한번 보시면은 관련 용어도 참 많고 또 손보사냐 생보사냐에 따라서 또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당연히 암 진단비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고객한테는 유리하겠죠. 진단비는 어떤 종류에 따라서 가입 금액에 따라 100%를 또 지급을 하는지 또 아니면은 유사를 제외한 모든 종류가 보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진단비에 대한 범위는 좀 넓게 설정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럼 3대 질병 중 나머지 뇌, 심장 쪽은 좀 어떤 것들이 진단비의 범위가 좀 넓은지 이 부분도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증권들을 확인했을 때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위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발생률이 높은 질환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뇌출혈은 전체 16%, 또 뇌졸중은 77%가 해당이 되고요. 심장 질환에서 저희가 급성 심근경색증은 19%밖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는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보험에서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되어 있어야만 100% 범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팁, 노하우도 궁금한데 혹시 있을까요? 네, 세 번째 팁은 착한 실손 전환 제도를 활용하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보험 리모델링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무작정 기존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실손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다면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의료 실손은 대체적으로 인수 심사가 까다롭고 또 엄격해서 과거에 만약에 병력이 있다거나 또 이력이 있을 때는 할증, 또 부담보, 또 거절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므로 실비를 함께 유지하고 있는데 비용 부담이 높거나 또 실비 외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무작정 해지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착한 실손 전환 제도를 활용하면 할증, 부담보, 거절 없이 그 11대 중질병이 아닌 이상에는 웬만한 인수, 심사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팁은요. 착한 실손 전환 제도를 활용을 해봐라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팁을 좀 살펴봤는데 선생님,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나도 리모델링 해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리모델링을 좀 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6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증권을 확인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갱신형 보험이거나 갱신 특약이 많을 때
이때는 갱신형 특약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담보 삭제를 통해서 또 비갱신으로 교체를 해야 나중에 보험료의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암 진단비에 생식기암이 제외되었거나 유사암 진단비가 낮을 때입니다. 이때는 일반 진단비에 생식기암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거나 또 뇌혈관 혈서 심장 질환이 없을 때 추가로 보강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뇌혈관 혈서 심장 질환 특약이 없을 때 이때는 요즘에는 그 이대 질환에 대한 그 니즈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일반 보험사마다 좀 다양하게 탑재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재무 상황이나 뭐 니즈에 맞게끔 이대 질환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크게 나눠봤는데 또 세 가지가 있다고요, 선생님. 네. 어떤 분들이 필요한지 좀 설명 이어주시죠. 네. 네 번째로는 저희가 질병상에 입원 일당이 포함되어 있을 때입니다. 의외로 저희가 입원 일당이나 수술비 또 사망 보장이 또 과도하게 중복 설정되어 있어서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가 또 부담스러울 경우가 되게 많거나 이런데요. 이럴 때는 삭제를 하거나 다시 재조정해서 보험료를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만기가 저희가 예전 상품은 60세나 80세 만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납입 기간이 짧은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장되는 기간이 짧으니까 그런 부분 보셔서 짧은 기간이 아닌 저희가 90세나 100세 만기로 변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중복 보장이 많거나 종신보험료의 그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잘 보상이 안 되는 그런 범위에 있는 담보들은 좀 꼼꼼하게 저희가 좀 살펴보셔서 삭제를 하시고 또 요즘에는 종신보험이 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일반의 보험의 특약으로 저희가 사망보장에 특약이 또 탑재가 돼 있거나 정기보험에 그런 사망보장의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교시 리모델링 그리고 리모델링을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장 보험을 늘리고 또 보험료를 줄이는 확실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증권이 없으시다 할 때는 각 보험사마다 콜센터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메일이나 또 우편이나 또 팩스로도 요청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받아보시고 가입하신 보장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꼭 점검을 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정말 후회 없는 보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 보험이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0209번 그리고 문자로는 샵 3772번 보험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정미 선생님. 감사합니다.